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알려주는 아나운서 이정원입니다. 자, 오늘 골드문 TV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자, 어제 우리 파월 의장의 연설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는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해도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부터 파월 의장이 새로운 단어를 좀 말을 했는데 현재 우리 시장이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디스인플레이션은 뭔지 또 다른 인플레이션들과 차이점 또 비트코인과 어떻게 엮어볼 수 있을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월 의장이 새로운 단어를 꺼내면서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연설 우리가 계속해서 긴축을 유지해야 되고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지만 와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는 거의 뭐 파월의 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 정말 크게 상승을 했고 S&P 500도 1.29% 다우산업 좀 강보합 위권으로 확보를 했고요. 사실 하락했던 것들도 보면 다 약보합. 진짜 거의 보합권에 가깝고요. 다른 증시들도 거진 다 방어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완전 따끈따끈한 오늘 2월 8일이니까 어제장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디스인플레이션 재원급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상승했고 주택 서비스에는 디스인플레가 안 보인다. 시간 걸릴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 대체 뭔데? 파월 발언에 미국 증시가 화색이 보였습니다. 자, 디스인플레 대신에 긴축 필요가 좋겠다. 금리 더 올리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공부하면 가장 힘든 게 뭐죠?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이렇게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념으로 우리 월급은 그대로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 물가가 오른다.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강세를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가격, 그 무엇이든 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또 상품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내려가야지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한 부분에서만 가격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을 안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제하고 재정 또 금융 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조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에 맞죠?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재정, 금융 쪽에 긴축을 요하는 것입니다. 금융 쪽에 긴축을 요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정도가 좀 심한 것. 심한 거는 또 슬럼프플레이션까지 또 나오는데 지금 경기 불황인데 경기가 다 안 좋잖아요. 그 불황인 상황에서도 또 물가가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제 계속해서 파월이 얘기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현재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랑 금융 긴축을 좀 하겠다. 조정 정책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연준 회의록은 어쨌든 매파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그려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특히나 견조한 상황에서 아직 뭐 이렇게 피벗 정책을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과정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우리 경제의 4분의 1 차지하는 상품 분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 아까 말했듯이 상품과 서비스가 같이 하락을 해야지 디플레이션인데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디스인플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보는 단계, 따라서 지금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다. 예컨대 고용시장이나 인플레이션 보고서 계속해서 나온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아직도 좋습니다. 거의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예요. 아직도 미국 시장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인상 기조를 늦추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이 파월의 입장이었고요. 따라서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2월달 파월 회의록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우리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1970년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지금 70년대에는 거의 이렇게 더블탑을 형성을 하면서 처음으로 12.5% 정도 기록을 했고 77년도 이후에 좀 5%대로 떨어지면서 마침내 좀 15%로 정점을 찍고 확실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래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인플레이션이 항상 이렇게 최고조에 달았었고요. 둘째, 연준이 금리를 너무 일찍 낮췄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최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쨌든 이중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고용지표를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70년대에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률 차트인데 계속해서 증가를 했죠. 75년도에는 거의 9%대에 이르렀고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어쨌든 하고 있고 경기 침체 해지로서 우리 비트코인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연준은 1970년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당장 이렇게 방향을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다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강력한 고용시장, 우리 고용지표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에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이런 차트를 보게 돼도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로 선전이 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랑은 조금 강합니다. 강하게 상관관계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축적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 지금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 주워보시고 많이 줍줍하시고 우리 상승했을 때 상승 랠리에 같이 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격은 우리가 확실히 더 낮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 디스인플레가 계속된다면 유동성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기타 위험 자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직면을 한다면 수익이 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다시금 수급이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디플레이션의 신호가 충분히 강하고 강세를 좀 유지한다면 며칠이나 몇 주, 또 몇 달 동안은 비트코인 자체가 한 3만 달러 쪽으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자, 우리가 여기 바닥 횡보 구간을 좀 다지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23,000달러 부근을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2월 8일의 최신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좀 연준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보이면 우리가 시장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긴축 통화 정책이 마지막에 경기 침체 또 디스인플레이션을 더더 몰아붙여서 이제 하락하는 계기가 오게 된다면 자, 비트코인 쪽으로 빠르게 수급이 좀 몰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황들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벽에 장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자고 있을 때 장이 끝나고 그 장이 우리 아침에 오전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 골드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침에 주무시고 저희가 시황 올려드리는 거 꼭꼭 체크하면서 경제를 따라가신다면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비트코인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골드문TV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